오늘은 합군 및 여왕벌 교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군학인데 벌을 기르다 보면 무왕이 됐다든지 또 군세가 약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계상을 올린다든지 이런 때 되게 합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약군을 좀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수월할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무왕이 됐을 때 그냥 놔두면 그냥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유왕군, 왕이 있는 데다가 합쳐가지고 얼른 여왕벌이 산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개 이제 여왕벌을 구왕이 늙었다든지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죽이고서 다른 벌에다가 합군을 할 때는 최소한도 한 2일 정도 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뭐 하루만 해도 왕대를 자기들이 달고 여왕벌이 없어진 걸 아는데 대개는 2일만 되면 거의 다 알아요. 2일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왕이 죽었구나, 새로운 왕을 영입해야겠구나,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왕대를 2일만 되면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른 데다가 합군을 해줘도 되고 또 아니면은 여왕벌을 갖다 넣어줘도 되고 다른 데에서 여왕벌이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대개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어린 유충 출방한 부화한 지 하루 정도 된 거, 뭐 늦으면은 뭐 없다면은 이틀 된 것도 하지만 되게 하루 된 거를 거기 털을 넓게 만들어 가지고 여왕벌 털로다가 일벌집 털을 변경을 해요. 또 아니면 때로는 일벌들이 그걸 물어다가 옮겨 놓고서도 합니다. 없을 때는 외부에서 훔쳐온다 할까 이런 때도 있어요. 간혹가다 없을 때는 아주 귀하게. 되게 무왕군이 또 오래되면은 잘 받지를 않아요. 오래되면은 일벌들이 또 일벌이 알을 배 가지고 알을 낳기도 합니다. 무정란이라고 해서 요거는 수펄만 돼요. 일벌은 안 되고 교미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여왕벌을 넣으면 잘 안 받아요. 또 처녀왕을 넣어줘도 잘 안 받고 그런 일벌이 오래돼서 그럴 때는 그냥 다른 데다 합쳐주는 게 좋아요. 다른 왕에다가. 또 여왕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합군할 때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약군에다가 강군의 어떤 세력을 갖다가 유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약군이 쳐요. 말하자면은 왕이 있는 것이.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들어간 세력이 크면은 왕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세력이 약한 게 좋아요. 보태주는 게. 무슨 얘기가 이해가 하죠? 가령 여기가 2매가 있는 약군에다가 한 5매를 만든다. 그러면은 1매 넣는 건 괜찮은데 2매 이상 동등하다든지 그 이상 3매를 넣어줘서 5매를 맞춘다. 이러면은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서 1매 보태서 넣어주고 이쪽 통해서 무왕군에서 1매 보태주고 또 저쪽에서 무왕군 1매를 보태줘서 이합집산을 해서 1매 1매에서 5매를 넣어주면은 그런 경우는 공격을 잘 안 씁니다. 또 벌을 옮겨놓고 위치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유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이제 대개 경미상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데 벌은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서 마지막 아가시아를 보고 이제 밤밭이나 이렇게 온다 하면은 왕대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해요? 출방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늦으면은 뭐 출방하는 날도 올 수도 있고 되게 근데 출방하는 날 오면은 바쁘니까 하루 전쯤에 이동을 와서 도착을 하게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5시쯤에 일어나서 벌들이 막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막 벌을 갈라버려요. 그러면은 자기 집 위치를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2매면 2매, 3매면 3매 다른 통에다가 갈라놓으면은 자기 집이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로 왕대를 하나씩 붙여주죠. 마찬가지로 다른 데 있는 벌을 갖다가 무왕군이나 유왕군이다가 합친다 하면은 내내 마찬가지로 자기 집이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갖고 와서 바로 넣어주면은 그 집이 자기 집이 됩니다. 자기 집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해서 보태주는데 다른 데에서 벌을 가지고 와서 제2의 봉장이 있다. 또 아니면 벌을 사왔다. 그럼 그걸 갖고자마자 바로 왕만 내검을 해서 없는 상태에서 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훈련을 합봉해서. 대신에 이때도 세력을 약하게 해서 넣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은 자기들 특유의 냄새를 압니다. 이 촉각을 가지고서 남이 벌인지 자기 벌인지 동료 벌인지. 그러니까 다른 벌의 어떤 특유의 냄새가 좀 덜 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벌을 소비를 밖에다 빼서 외부에다 노출을 한다든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아니면은 보태주는 벌들이 배가 부르게 뱃속에다가 꿀을 많이 머금고 들어가면은 사람 이름만 하면은 돈을 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고, 또 아니면 이민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연을 미리 해주면 식량을 많이 빵빵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포를 열어놓고 한 10분 전이네 미리 연기를 많이 하면은 매우니까 또 개포를 열어놓으면 불안을 느껴 벌들이.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 어떻게 돼요? 식량을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뱃속에다 식량을 그들먹하게 먹고 있어요. 먹은 상태에서 그놈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합쳐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태세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뱃속에다 꿀을 장뜩씩 한마디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먹을 거를 식량을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를 해칠 것이 아니구나 해서 무난하게 받아준다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합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가면서 연기를 해서 또 냄새를 중화시키는 거죠. 냄새를.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합군제라고 해서 또 어느 사람은 파스 같은 거 냄새나는 거 이렇게 거기다 붙여도 주고, 또 아니면은 뭐 소주 같은 것도 뿌려도 주고, 또 아니면은 거기다가 여왕벌을 금방 죽이고 여왕벌을 넣을 때는 자기 여왕벌의 체액을 죽여서 문질러서 새로 들어가는 여왕벌 몸뚱이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냄새, 여왕벌이 갖고 있던 냄새가 새로 여왕벌이 들어가는 냄새에 그게 중화가 돼가지고 잘 받는다고 합니다. 예. 자, 합군이 잘 되게 하는 조건. 평소 도봉기가 없어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평소 벌들이 식량이 적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벌들이 이렇게 성질이 많아가지고 자꾸 남의 집에 끼웃 하면은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계속 문을 계속 지키는 놈이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벌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도봉기가 있을 때는. 그래서 평상시에 식량을 충분하게 넣어주고 도봉기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고, 또 낮에 해주는 것보다는 저녁 때 해질 무렵에 다른 벌들이 와서 공격하지도 않고 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때쯤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먼저도 얘기했지만 좋은 여왕벌을 죽이고 나쁜 여왕벌을 넣어주면은 잘 안 받아들여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후임 대통령이 잘 못한다. 아니면 뭐 여기 뭐 시흥시로 말하면 시흥시장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음에 후임이 잘 못한다. 그러면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고 평가를 하면은 평점하면 적게 나오잖아요. 여왕벌이 좋은 여왕벌 죽이고 나쁜 여왕벌 넣으면은 틀림없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일 때는 나쁜 여왕벌을 죽이고 좋은 여왕벌을 넣어줘야 돼요. 또 좋은 여왕벌을 넣어줄 때도 또 뭘 넣어줘야 되느냐? 신왕이 됐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알을 낳고 유충이 되고 최소한도 그 유충이
봉충으로 변했을 때 넣어줘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금방 교미받고 나서 바로 넣어주면 대부분 공격합니다. 알만 실었다든지 이제 교미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초창기는 여왕벌이 교미를 받아도 최소한도 교미받고 나서 3일이 돼야 알을 실어서 알 낳기 시작하고, 또 알 낳아서 그게 번데기가 될 때까지는 6일이 지나야죠. 알에서 3일, 또 유충에서 6일, 그럼 9일, 또 그 낳는 시간, 적어도 열흘 내지 2주 정도는, 최소한도 열흘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주 정도 된 다음에 신왕이 됐더라도 넣어줘야 봉충이 돼가지고 일부 먼저 난 것들이 이때 넣어줘야 잘 받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약군에다가 이제 왕이 있는 데서 빼서 바로 넣어주면은 공격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왕을 갖다가 약군에다 넣어줄 때는 잘 받고, 무왕을 또 강군에다 넣어줘도 잘 받고, 그러니까 사전에 무왕군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무왕군을. 그럼 무왕군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신매 꽉 찬 통이 있다. 뭐 계상통이 있다. 그럼 여기서 벌을 한 장이나 두 장을 대충 군세를 몇 매를 빼야겠다 할 때 빼요. 빈 통에다 갖다가 빼서 넣고, 또 여기도 한 8매, 9매짜리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한 장, 두 장을 또 벌 붙은 채로 빼고, 대신에 여왕벌이 따라가면 안 돼요. 여왕벌이 따라가지 않게끔 빈 통에다가 여기서도 한두 장, 이쪽에서도 한두 장, 또 저쪽에서도 한두 장 계속 갖다가 꽉 찰 때까지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없다면은 최소한도 저녁에 사양기를 하나 넣어놓고서 식량을 저녁에 주는 것이 좋아요. 식량이 없으면. 왜? 식량이 없는 것을 또 갖다가 합군을 하면은 잘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식량이 많은 상태로 넣어줘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을 때는 채미를 오고 났을 때, 지금 뭐 밤꿀 채미에서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약군에다가 합치한다면은 해질 무렵에 저녁 때 막 갔다가 한 8매나 9매를 해놓고 저녁에 사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역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을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합집산에는 모여놨어도. 근데 이제 식량을 안 주던 상태에서 첫 번 줄 때는 식량을 그렇게 잘 가져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숙달이 됐던 것 같으면 잘 가져가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이제 그날 밥을 주고 나면은 그 이튿날 혹시 도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놈들이 이제 밥은 물어다 쟁여놨는데 그 이튿날 밖으로 딱 나와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닭이 원래 있던 집으로다가 여기 있는 꿀을 물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세력이 어지간히 되기 때문에 섣불리 물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통 것을 못해서 한 이틀이나 한 3일 정도는 둬야 돼요. 3일 정도를 두는데 대개 봉충이 막 터져 나오는 소비를 갖다 놓아야 한 3일 정도 되면은 많이 터져 나와서 역봉이 되도록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벌이 군세가 조금 착봉이 괜찮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왕대도 막 달고 그래요. 그때 갖다 무왕 약군에다가 합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약군도 얼마든지 가능을 해요. 자, 여왕벌 교체인데, 이제 여왕벌은 1년만 쓰고서 교체를 전업 농가들은 다 합니다. 뭐 고정업자도 마찬가지고 1년을 더 쓰면은 그만큼 산란력이 떨어져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직장에 직원이 우수한 직원과 능력이 없는 직원과는 엄청난 어떤 이러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여왕벌이 알을 잘 낳고 조금 뭐 10%, 20%, 30% 떨어지는 데 따라서 그 벌의 군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만 쓰고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욕심 같으면은 어려워서 그렇지 1년에 여왕벌을 2번씩 갈아서 쓰면은 정말 더 좋아요. 분봉열도 적고 벌들도 일을 잘하고 또 꿀도 많이 물어오고 이러니까 월등히 좋죠.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 4월 달쯤에 전부 지난해 왕을 교체해 갖고 신왕을 가지고 아가씨 꿀 뜨러 갑니다. 그럼 남부도 꿀을 더 떠요.
대신에 왕을 갈고 만들고 이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교체해주고 하는 게. 벌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또 4월 달에 왕을 교체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시기보다는 공격률이 제일 높아서 신왕을 만들어서 유입을 하면은 공격을 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받아서 잘 살고 알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공격에서 없어져요. 이래서 4월 달이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아주려면은 내 벌을 가지고 있는 전체 100군이든 50군이든 5군이든 있는 전체를 싹 갈아버려야 돼. 거기다 구황을 같이 남겨놓지 말고. 구황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냄새라든가 특유의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못 느끼도록 싹 죽이고서 아니면 다른 데로 다 빼다가 옮겨다 놓고 그러고서 넣어줘야 잘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싹 갈아보진 못했어요. 뭐 몇 마리씩 해봤지만은. 자, 그래서 뭐 3년 간다, 뭐 텔레비전 나와서 뭐 5년 산다, 7년 산다, 이거 뭐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의 노엘제리가 좋다. 여왕벌이 이만큼 노엘제리를 먹기 때문에 일벌보다 수명을 여러 배 살고 이렇게 오래 산다 할 때 좀 뭐 과장되게 하는 얘기고 한 3년은 거뜬히 삽니다. 3년은. 근데 뭐 7년 이렇게 사는 거는 글쎄 그걸 뭐 시험을 해서 근근히 알을 좀 적게 낳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알을 많이 계속 우리가 최대한 부려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7년을 사느냐 아니면은 알을 최대한으로 적게 낳게 매수를 조절해가면서 또 월동은 잘 날 때 분쇄를 괜찮게 했다가 다시 그 이듬해 또 약하게 해가지고 알을 최대한 적게 낳으면은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살게 한다 하더라도 분봉분 상태로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알을 적게 낳은 여왕벌은 가는데 알을 매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낳던 거는 뭐 좀 아무래도 빨리 늙는다. 옛날 부모들이 산화제한을 묻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년, 빠르면 2년, 그렇지만 3년에 한 번씩 애를 뭐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많이 나니까 늙을 수밖에 없죠. 일찍. 요새는 뭐 하나 아니면은 많이야 둘 이렇게 나니까 옛날 부모들보다는 아무래도 덜 늙고 오래 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보면은 한 번에 다 갈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분은 이제 이렇게요. 요때쯤에 이제 밤 보고 나서 아가씨 보고 나서 싹 그냥 구황을 죽이는 분도 있어요. 대신에 아주 왕대를 한 번에 싹 붙여서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구황을 교체하고 지식을 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구황은 계속 알을 가도록 하고 나머지 교미상을 이렇게 갈라놔서 교미를 받아서 신앙으로 계속 그놈은 그놈대로 가게 하고 그러가면서 또 구황에서 나오는 봉충을 가지고 또 갈른다든가 보태준다든가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구황을 이제 교체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여왕벌을 교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대개 아가씨 끝나고 나서부터 가을까지 한 8월 말 이전에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하순 이제 대개 8월 중순서부터 벽꽃이 피는데 벽꽃이 피고 나면은 또 8월 15일 지나서 저녁 기온이 조금 선선해지면은 여름이 더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여왕벌이 알을 잘 안 가다가 다시 알을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20일 넘어서 한삼덩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 막 훑치는 거 있죠. 넝쿨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가을에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꽃 피는 거. 이게 화분이 잘 들어오는데 요거 들어올 때쯤이면은 화분 해결이 어느 지역이나 돼요. 이것도 뭐 예래 식물인데 한삼덩쿨도 이게 뭐 교수들 얘기는 독성이 있다. 이거 아주 안 좋다. 이러지만은 실제 내가 꿀벌을 기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을에 그 어떤 화분이 잘 들어와서 화분의 질은 좋지는 않은데 그러나 엄청나게 번식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요게 딱 두르기 시작하면은 화분 해결이 끝나요. 벼 화분이나 이게 두르면은 그러면은 요때서부터는 산란력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요때에
여왕벌을 교체를 다 해주는 것이 좋아요. 산란이 식량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화분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여왕벌을 교체해 주려면은 사실은 도봉기가 있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좀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벼화분이나 한삼덩굴이 들어와서 화분이 충분히 들어올 때 되면은 다른 여왕벌을 넣어도 잘 받는다 이게. 그리고 여왕벌을 넣으면은 처음부터 여기는 무왕했으니까 자기가 가서 지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을 낳기 시작하지만은 또 일벌들이 또 영양 공급도 잘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동탄다 그럴까. 아무래 여자가 낯이 두꺼워서 시집으로 와서 시집 식구의 길을 잘 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가야 하잖아요. 예? 시집의 어떤 풍습을 따르려면 알고 이 여왕벌도 거기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 시간이 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동벌을 만들 수 있는 적기에 갖다 넣어주면은 잘못하면은 알을 한참 잘 가야 될 시기에 적응한다. 적응하다가 나중에 이제 월동벌을 끝나갈 쯤에서부터 산란을 막 해보야 얼마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구왕을 가지고 그냥 월동벌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또 아니면은 25일 이때까지는 구왕을 교체해 주는 것이 8월 하순서 9월 15일 사이에 최대 산란을 날 수 있도록 이런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해서 8월 20일이나 25일까지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이제 교미상이라서 사군상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칸이 4칸으로 돼서 이렇게 출입구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뭐 1매 내지 2매 넣어가지고 여왕벌이 교미를 미리 시켜놔서 봉충이 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벌통 하나에다가 그냥 교미상처럼 2매나 3매 넣어놨다가 이놈이 교미 받으면은 또 그놈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장수가 넓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장수가 넓다면은 이렇게 해서 육아하고 있던 소비와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같이 여왕벌이 붙은 채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개포를 열어놓고 연기를 좀 많이 해서 식량을 많이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미상에 사군상이 있다면은 거기서 미리 드러내 가지고 밖에다가 살그만치 왕이 붙어 있나 확인을 하고서 세워놓는 거예요. 밖에다. 그럼 밖에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 거기 붙어 있던 벌들이 불안하니까 또 식량을 왕창 뱃속에다 꽉꽉 채워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다가 후년 합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왕벌을 유입하고 나서는 그 이튿날 정도 한번 진짜 잘 받았나 공격을 하나 또 어떻게 됐나 궁금하거든요. 또 한 번은 내검을 해서 보야 돼요. 그러려면은 소비가 신매 꽉 찬 것에 여왕벌이 어디 있나 보려면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되게 이제 뭐 꽉 찬 데다가 넣어주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2매가 됐든 3매가 됐든 1매가 됐든 들어갈 공간을 둬야 하잖아요. 뒤쪽에다 두면은 격리판이나 사양기를 막고서 뒤에 공간을 남겨놓는다. 그래서 옛날엔 거기다가 신문지를 딱 막아갖고 풀칠해갖고 막아놨다. 신문지 합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씁니다. 대신에 소비를 좀 빼놨다가 식량 먹은 다음에 넣어주는데 그 격리판 뒤에다 넣어주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가령 여기가 벌이 쭉 있는 데다. 그럼 여기가 공간을 넣어줄 데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격리판 있는 데에다가 뒤에다가 여왕벌이 붙은 교미받은 2매면 2매, 3매면 3매를 여기다 넣어주라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왕벌이 활발하면은 요놈이 격리판 너머로 다시 이 무왕 상태로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상당수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붙어있던 소비에. 그리고 이쪽에 무왕에 있던 벌들이 이쪽으로 왕창 넘어가요. 장떡. 왕이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마중 나가는 거죠. 맞이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보면은 교미상에 있던 벌 있는 쪽으로 벌이 장떡 오고
그 한 장이나 두 장만 빼서 왕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면 여러 장에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일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고서 여왕벌을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격리판만 뒤로 남겨놓고 그냥 합쳐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러고서 이제 여왕벌을 찾아보니까 여왕벌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무왕 상태로. 그럼 이제 이때는 자세히 보셔야죠. 근데 자세히 보더라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밤송이처럼 일벌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어요. 소비에 붙어 있던 바닥에 밑에 어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데가 있나 없나 이렇게만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잘 왕을 안 찾아지더라도 그렇게 밤생이처럼 뭉친 게 없다 하면 아, 잘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왕을 안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조금 얘기한 대로 벌이 여왕벌 주위로다가 벌들이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격리판만 남겨주면 된다 하고 육아소비 쪽으로다가 받았다가도 추후에 공격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잘 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일 때 그래도 일단은 첫 번 유입해서 하루 그 다음날 봤는데 밤송이처럼 공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공격을 하더라도 죽일 정도까지는 되게는 않습니다. 죽일 거는 아주 많이 밤송이처럼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경우는 여왕벌이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주 털이 벗어지고 아주 늙어버려. 한마디로 뭐 독방에 가서 갑자기 영창 생활을 뭐 한 달 하고 나오니까 머리가 하얗게 샜다. 이런 것처럼 벌들이 그냥 감싸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왕벌이 아주 늙어버려. 지금까 하루 사이에.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왕농에다 가두는데 왕농에다 이제 하루나 이틀 이렇게 가둬보면은 왕농이 붙어가지고서도 막 공격을 합니다. 왕농이 붙어서도. 그래서 이게 공격을 해서 붙는, 첫 번째는 이제 공격해서 붙는 건데 하루나 이틀 후에 이렇게 봐서 그래도 그때도 왕농에 붙어서 여왕벌이, 일벌들이 있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드려 봐요. 왕농이 있는 벌을. 그러면은 공격을 막 지금도 한다 하면은 안 도망갑니다. 손으로 쫓으면은 또 와서 막 그 왕농을 물어 뜯으려고 막 붙어다니고 그러고서 진짜 이제 왕을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 달라붙는다 하면은 손으로 쫓으면은 잘 도망가요. 도망가고서 다시 안 와요. 이런 경우는 여 안에 있는 여왕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거기를 자꾸 감쌉니다. 그런 경우는 그때 왕농을 살짝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신왕을 넣는데 다시 죽이고 왕대를 단다. 왕대를 다루면은 왕이 없어졌다는 징조입니다. 또 아니면은 여왕벌을 일벌을 죽인 거는 일벌들이 물고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왕벌을 죽인 거는 일벌보다 조금 체구가 커서 그런지 여왕벌은 물고 나가다가 멀리 버리진 못하고 대개는 출입구 앞에 있어요. 그 가까운 부위에. 그러니까 대개 출입구 앞에 가보니까 죽은 여왕벌이 나왔다. 그러면은 공격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인 일벌들은 다른 여왕벌을 넣어주면은 또 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돼. 두 번 여왕벌을 잡아먹었다. 한마디로 뭐 어느 팔자가 센 여자가 뭐 남편을 둘을 잡아먹었다. 셋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여왕벌을 잘 공격해서 죽이는 벌이 있어요. 해보면. 그러면 여기는 또 넣으면 또 죽여요. 또 넣으면 또 죽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여왕벌을 넣어서 그 벌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합집산으로 다 분산을 시켜버려서 다른 통에다가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교미상을 만든다든지 다른 통을 만들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 통을 계속 고집에다가 하다 보면 왕만 뭐 한 서너 마리 이상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신왕 군세가 가면은 무왕군을 신왕군의 학군에 이루었다. 뭐
무왕군은 무조건 뭐 신왕군이 됐든 유왕군이 됐든 구왕이 됐든 뭐 합치는 것이 좋고, 대개 합칠 때는 약군에다가 우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내 벌 중에서 제일 약한 통이 어느 거냐, 요놈부터 해주고, 쉽게 해서 자식이 5 있다면은 제일 못 사는 아들이 누구냐, 내가 여유가 있다, 이번이 복권에 당첨돼서 돈이 들었다, 그러면은 못 사는 아들부터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이 없는 아들 집 사주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제일 약한 데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왕이 너무 오래되면은 잘 안 받습니다. 일벌들이 늙어버리면은 잘 안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알을 베서 또 알을 무정란을 낳기도 하지만은 아주 그 한마디로 뭐 젊은 벌들이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고 늙은 일벌들만 있으면 잘 안 받아요. 그리고 특히나 공소비만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봉충도 없고 유충도 없고 알도 없다, 완전히 공소비만 있고 일벌들이 늙은 상태에서 여왕벌을 넣어주면 공격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봉충이나 유충이나 이런 걸 한 장 정도 바꿔 넣어주고 이런 상태 후에 오히려 합치는 것이 더 잘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일이 많아져서 그렇지. 자, 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꿀벌만 배우고 꿀벌만 잘 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바늘을 쓰려면은 실이 없으면 바늘이 무용지물하네. 실 같은 존재가 미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벌을 길러도 미론이 없어서 꿀이 안 들어오고 화분이 안 들어온다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술이 좋아도 소용없고, 또 벌을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미론이 좋아야. 그러니까 미론이 어떻게 보면 재산입니다. 양봉가들의.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오래 한 양봉가들은 좋은 미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아가씨를 보러 다니는데 남쪽에서는 꿀이 잘 안 났어요. 중부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보통이었고, 북부 쪽에서는 꿀이 잘 났어요. 그러면은 남부, 중부까지 미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꿀이 좀 흉년입니다. 북부를 갖고 있던 사람은 평년작을 했어요. 북부에서 잘 났기 때문에 철원이라든지 뭐 다른데 뭐 저쪽에 양구라든지 뭐 인제라든지 또 평창이라든지. 그래서 요거는 아직 그 여러분들 책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뭐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인쇄를 못해서 오늘 전에 내가 자료를 보내줬더니 여기다 한 거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인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미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벌을 해서 몇 통 없을 때는 미론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어지간하면은 미론이 몇 통에 해당하는 미론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업농가로서 변신을 해서 남보다 소득을 좀 더 높여야겠다 이렇게 할 때는 미론을 내가 찾아서 상당한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찾아놨어야 돼.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올 같은 해 철원에 가서 2번 이상씩들 떴거든요. 2번씩 뜨는. 적어도 꿀을. 그러면은 남부에서 보통 가서 2번 뜨고, 중부에서 2번 뜨고, 북부에 가서 2번 뜬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뜨는 겁니다. 2번 뜬 건 아가씨. 그래서 요런 미론이 어디 가면은 내가 볼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그렇다고 나 올 때를 그냥 비워놓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는 중에서도 좀 더 여유가 보고서 남는 데가 어디냐. 그러려면은 내가 미론을 벌어고 숫자를 충분한지 부족한지 남는지를 아는 어떤 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그 금방 가르쳐 줍니까? 금방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매년 가서 꽃에 가서 아가씨 꽃 폈을 때는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세요. 벌통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자꾸 보다 보면 알아져요. 이렇게 꽃에 가서 막 분봉 나온 것처럼 벌이 확실하다, 많다. 그럼 미론이 적은 거예요. 근데 벌 소리가 조금씩은 나긴 나는데 모기 소리처럼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다. 그러면은 미론이 충분한 거예요. 또 미론이
충분한 거와 적은 거와의 차이에 어떤 소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통 아가씨꽃이 26도 정도 때 제일 꿀이 잘 납니다. 저녁 기온이 16도 이상 되고 또 낮 기온이 26도쯤 되면은 꿀 냄새도 팡팡 나고 잘 나요. 그런데 대신에 저녁 기온이 차다 그러면 꿀 냄새가 좀 적게 나요. 그런데 22도나 1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꿀 안 나요. 낮 기온이. 근데 어제까지 26도로 올라갔다. 시흥에. 그럼 어떻게 돼요? 밀원이 충분하면은 그날 어제 꿀이 잔뜩 나온 것을 오늘 가서 다 빨아와도 다 못 빨아오잖아요. 남아있는 꽃이 많잖아요. 꿀에 분비된 게. 근데 내일 기온이 뚝 떨어져 갖고 21도밖에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밀원이 풍부한 데는 분비됐던 꿀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잘 두릅니다. 26도 올라간 것만큼은 안 두르지만은 21, 2도라도 그런 데는 꿀이 잘 들어요. 고여있던 게 있고. 근데 이제 밀원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 분비한 거를 그날 다 빨아온단 말이에요. 벌들이 다. 그럼 26도 분비했을 때는 잘 빨아와요. 분비를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내일 1도밖에 안 됐다. 21도 분비를 잘 안 해요. 분비한 게 없으니까 그런 데는 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밀원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양봉가들끼리 밀원 쟁탈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2km를 띄워라, 4km를 띄워라, 막 공장에서 뭐 이렇게도 했는데 점점 옛날에는 막 싸움도 막 그 양봉가들끼리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죽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양봉인들끼리의 어떤 지키는 어떤 도덕적 뭐 이런 뭐라 그럴까 뭐 법에서도 그런 걸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런 룰을 해오던 거를. 근데 사실은 그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남의 자리를 그냥 가서 주먹이 앞선다고 갖다 놓고서 막 뺏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남이 남는 데 가서 좀 내가 멀리 놓고서 내가 좀 못 오게 이렇게 뜬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벌이 밀어는 4km, 5km 이렇게 뭐 아가씨철에 꿀 따오는데 별 지장 없어요. 가까우면은 조금 날라오는 횟수가 많고 빨리 오겠지만은 멀은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지체하겠죠. 그러나 꿀 드는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멀리 갖다 놓으면 돼요. 좀 멀리 갖다 놓고 내가 한 4km나 3km 멀리서 모여갔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가까우게 놓은 사람이 3, 4km 놨는데 와서 당신 왜 여기다 벌 갖다 놨느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낯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벌과 밀원이 적절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안목을 길러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양봉인들이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후발로 이제 하신다 하면은 내가 밀원수를 심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밀원 심어서 언제 내벌 혜택을 보느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양봉인들. 그런데 양봉하면 여러분들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오래 살으면 적어도 내가 60이라도 90까지 양봉을 해야겠다 하는, 내가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 그것도 아마 90은 여러분들 충분히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90까지 내가 살 때 내가 양봉을 밀원을 심으면은 어지간하면은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면 꽃이 핍니다. 대다수가. 헛개나무 같은 거는 한 7년, 뭐 아가씨 같은 거는 5년만 돼도 5년 안 가도 꽃 펴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도 되게 이제 오래가는 나무가 심어서 오래 있다 피는 것이 엄나무. 엄나무 같은 건 한 10년 넘어야 되고, 또 뭐 수유나무 같은 것도 한 3년, 4년이면 꽃이 핍니다. 수유나무 같은 것도. 모감주도 빨리 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은 내 주위에다가 자꾸 심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앞으로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밀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1년에 내가 부는 소득의 5%,
1년 365일 중에 시간의 5%. 5%는 얼마예요? 455 한 10며칠 되나? 20일이 안 되겠네. 이 정도는 내가 밀원 심고 가꾸는 데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도 정계가 됐든 학계가 됐든 잘 나가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간에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잖아요. 예? 아마 지점장님도 여기 계신데 지점장 올라가기까지는 남 놀 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점장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봉인들이 예? 가만히 앉아서 소득이 없다 그래요. 소득이 없다고. 밀원만 좋아봐요. 지금 중국 같은 데 길림성이나 흑룡왕성, 요령성 이쪽에는 피나무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나무가 피면은 꿀이 아가씨 꿀보다 더 잘 나요. 그러면은 3일이 꽉꽉 찹니다. 꿀이. 3일만 되면 이틀 3일이면 꽉꽉 차요. 그러면 통당 40-50kg씩 뜹니다. 통당.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주밀원이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밀원이 피나무가 있다 보면 여러분들 양봉 농가가 현재 있는 소득보다 아가씨 꿀을 배 정도 뜨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피나무가 오래간만에 우리나라가 잘 났어요. 우리나라도 피나무가 오대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뭐 저 남쪽에는 뭐 주황산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강원도 쪽에 양구나 대감산이나 이런 데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마하고 겹칩니다. 장마랑 겹치니까 이 꿀이 안 나요. 근데 작년에 건장마라고 해서 비가 잘 안 왔어요. 이제 피나무가 벌써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장마 때 딱 겹치니까 꿀을 잘 뜨면 한두 번 뜨는데 작년에는 한 4번씩 떴어요. 4번, 뭐 어떤 사람은 5번도 떴어요. 그냥 3일만 되면 꽉꽉 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몇십 도라고 뜬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럼 이거는 딴 사람이 어찌 묻어는 불로소득 아니에요. 예? 농해소득이라고 할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내가 또 밀원이 좋으면은 벌의 기술이 없어도 잘 돼요. 우리나라가 밀원이 적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양봉협회 차원에서 오래전에 아르헨티나를 이민 보냈고 캐나다를 이민 보냈습니다. 양봉 이민을. 지금 아르헨티나 가서 양봉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몇 가구가 있어요. 좀 크게 하는 사람이 한 2가구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뭐 조금씩들 하고 하는데 다 또 거기서 소득이 낮다 해서 미국이나 다른 데로다가 또 다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카나다로 간 사람도 있고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정병호 씨라고 양봉 협회장 하신 분이 그로 이민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남아서 하는 사람 중에 벌을 한 2,000통 정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000통. 그래갖고 1년에 꿀을 한 500-600도라면 뜬다 그래. 500-600도.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많이 뜨는 거지, 꿀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빈통만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벌이 그냥 분봉 나와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벌들을 미처 관리를 못해서 분봉 나가는 것을 왕들 떼고 뭐 이럴 겨를이 없으니까 꿀이 꽉 차고 넘치면 그냥 지가 분봉 나가서 찾으러 다니다가 빈통 갖다 놓으면 거기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0통을 받았다, 빈통에. 한국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300통. 그래서 부지런만 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아가씨철이나 요새 이제 분봉철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봉을 받고 싶으면은 빈통을 이렇게 벌이 남쪽이 터져가지고 출입하기 좋은 쪽에다가 빈통에다가 소비 같은 거 넣어놓고 출입구 열어놓으면은 들어옵니다. 간혹가다 하나씩 들어요. 저도 올해 매년 뭐 한두 통씩은 이렇게 받아봤는데 올해는 그쪽에 벌이 안 왔는지 벌들을 관리를 잘해서 분봉이 안 들어왔는지 빈통을 양주에 가면 놓던 자리 빈자리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한두 통씩 들어왔어요. 예?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들었는데
작년에 또 토종도 또 들어왔었어요. 거기 벌통. 그랬다가 그놈을 받아서 가지고 왔더니 싹 도망가서 놓쳤는데,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 이제 수서에 강남 제가 수서에 사는데 거기 이제 벌을 또 다 옮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밀도하던 그릇 있잖아요. 알루미늄 이만한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가 밀을 녹이던 그릇을 거기다가 박스를 하나 딱 올려놨더니 속이가 공간이 있잖아요. 이 밀이 잔뜩 묻어서 냄새 나죠. 꿀 냄새 나죠. 밀 냄새 나죠. 하니까 어디서 토종이 하나 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종을 또 하나 받아서 놨어요. 지금. 예? 토종. 그래서 토종 한 통에 치아 30만 원 내지 6, 70만 원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빈통을,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토종벌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밀라보고 꿀을 갖다가 빈 상자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꿀벌들이 돌아다니다가 위치를 알아놓고, 위치를 알아놨다가 자기들이 붕붕 나올 때는 딱, 내가 전에 봐놓은 데가 있지. 여기가 살만한 데가 좋다. 그래서 붕붕이 딱 나오면은 이 여러 마리가 척후병들이 가서 살뜰을 반겨옵니다. 그래서 토종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 가면 어디요? 비 안 맞는 남쪽에 타진 바위 밑에다가 벌통이 거의 있잖아요. 그게 벌이 찾아오기 좋은 장소라 거기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숲속에다 놓으면 잘 안 들어가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밀랍이나 꿀이나 이렇게 거기다가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목청이나 석청을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의로. 그래서 벌집 하나에 150만 원. 이렇게 서울에 돈 많은 사람한테 연결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찾으려니까 강원도 첩첩산중에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밀을 태우고 가서 꿀을 놔두고, 꿀도 향기가 강한 거 이렇게 놓으면 이제 한참 놔두고서 놓으면 이제 이 토종벌이 딱 찾아온단 말이야. 찾아와서 꿀을 착 앉아서 배가 뿜뿌질해서 빨아가지고 싹 날아가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간다. 그럼 여러 마리가 자꾸 간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꿀을 가지고 저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더 멀리 가깝게 가서 몇백 미터가 됐든 뭐 1km가 됐든 이렇게 가서 그쪽에 가서 다시 또 그런 꿀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예? 우연히 다니다가 통나무 큰 나무에 군형이 뚫린데 벌이 들랑달랑하니까 찾을 수도 있지만은 그 첩첩산중에서 찾을 때는 그런 시기를 찾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그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고 내가 빈통을 놓으면은 벌이 들어와서 찾고. 제가 그 전에 제가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천안에만 광덕사라고 절이 있어요. 천안에 저쪽 광덕산 그 산 기슭에 있는 건데 천안에서는 제일 산골입니다. 광덕사 있는 데가 산이 해발 한 600 몇십 미터 그 정도 될 게 700m가 좀 안 되나.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거기 이제 벌을 가을에 향유를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사는 젊은 친구가 매년 토종을 30통 내지 25통을 받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봄에는 그 빈 통을 갖다가 바위 밑에다 갖다가 놓는 게 일이에요. 놓고서 이제 두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연이 붕붕 나와서 두르기를. 그럼 매년 자기가 25개 내지 30통을 해서 가을에 꿀 뜨고 또 그 벌을 판다든지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주 소득이요. 따지면은. 요새는 이제 낭충봉화우병이 생겨서 이제 없어서 안 되지만은 근처에 주위에 토종들이 많이 야생에 사는 것도 있고 사람이 기르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토종벌이 붕붕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산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살기 좋은데. 근데 이제 서양종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기르면서 붕붕 나오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이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밀원이 많은 쪽으로 갑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참깨 꽃이 이제 필 텐데 조금 있으면은 참깨가 펴서 이쪽에 서쪽 지역에 많다. 이쪽이 동쪽에는 없다. 그럼 여기서 붕붕 나와서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쪽 참깨 꽃이 펴서 밀원이 많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예? 동양종은 산이 깊은 데로 주로 찾아가고 서양종은
밀원이 많은 데를 주로 찾아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보통 농어는 행제를 하는 거죠. 옛날에 토종통이 하나 들어오면은 집안에 경사 났다고 했어요. 왜? 그게 황소 한 마리 값을 불어주고 간다 했거든. 벌이 한 통이 들어와서 귀한 꿀을 그동안 수년간 떠주고 가면은 그게 옛날에 황소 한 마리면은 유동 자산 아니에요. 예? 움직이는 자산 중에 최고 자산인데 벌이 그 정도 돈을 불어준다. 제가 벌을 71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양봉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느냐? 벌 한 통에 논 한 마지기 소득 이상 같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논을 부자라야 우리 동네에 30마지기 정도 지었어요. 부자라야. 제가 서해대교 지나서 그 왼쪽으로 당진 신평이라는 데가 고향인데 우리 동네에 30마지기 35마지가 제일 부자예요. 예? 그러면은 벌이 100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쉽게 해서 3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득을 높이는 거죠. 예. 지금도 아마 논농사 짓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논 한 마지기 200평 소득보다 벌 한 통이 잘하는 사람은 더 낫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쌀값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양봉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은 소득이 괜찮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